자, 요 검은 가지 마른 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이 검은 거 하상병이죠. 그 남쪽에는 없어요. 주로 이제 강원도 쪽, 경기도 쪽, 북쪽에 많은 편이에요. 북쪽에. 그래서 이 제천에 이제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사람들 이런 거요. 아, 거기는 뭐 전정팀이 왔다 갔다 그래서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발생 시기가 언제냐면 5월 상중순이거든요. 이때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될 때 많이 발생되죠. 비가 오고 할 때. 근데 고온이 되거나 저온이 되면은 이백률이 적어요. 저도 뭐 전국 다니면은 전정가위하고 뭐 적과가위 이런 거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증상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염된 경로를 보면요, 주로 전염되는 거는 매개 곤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 대책은 기주식물이라든지 늦게 피는 꽃 따주기 사실 현실적으로 못하죠. 약제 적과밖에 없는 방법이고, 기구 소독이라든지 양봉 이동 제한 이래야 되는 거고, 이때만 좀 주의하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검은 가지 마른 병,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요. 하상병 이거는. 이제 양성화시켜서 해야 되지 자꾸 표현한다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양성화시켜서 그냥 제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뭐 또 전문기관에서 뭐 판단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저도 이제 예차를 이제 직원을 두고 컨설팅 할 때 예차를 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이제 나방 계통은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순나방 부치, 복숭아 심식나방, 그다음에 그 에모무늬 잎마리 나방, 사과 잎마리 나방, 사과 굴나방, 은무늬 굴나방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주로 방제하는 거는 이제 트랩을 설치를 해서 방제하는 거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순나방 부치, 복숭아 심식나방 위주로 방제를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유입 해충이 많죠.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여기서 최근 더 문제되는 게 이제 갈색날개 매미충이거든요. 경기도에 가니까, 가평에 가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전국적으로 다 많아요. 근데 꽃을 가야 하니까 이 사과밭에 꽃이 성황이 별로 없어요. 이거 방제 사실 어렵거든. 이 갈색날개 매미충은 이 알 기간이 10개월이에요. 보통 이제 7월 달에 부화되어 가면 이듬해 4월까지 가죠. 4월까지. 발생이 많으면은 1차적으로 이 피해 가질 일부를 절단해서 소각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그 발화 직전에 기계유제, 특히 응애라든지, 이제는 기계유제는 필수적으로 살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응애도 많고 하면은 살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심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요렇게 물병에다가 물을 채우고 피해 가지를 꼽아요. 피해 가지를 꼽아서 사과밭 밑에 갖다 놓습니다. 놓고는 망을 말이에요. 양파 자르고 망을 이렇게 씌워놔요. 이 망이 없으면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씌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화가 돼. 보통 이제 이 보면은 이제 부화가 이제 5월 달쯤 되면 이제 부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부화되면은 하얀 게 있거든요. 근데 망을 안 씌워놓으면 있는지는 잘 몰라요. 망을 씌워놓으면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있어.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2 내지 3년쯤 돼요. 이때 농약을 쳐야 돼. 한번 4 내지 5년 되면 어떻게 해요? 톡톡 튀어. 그러면 나방이 되면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잡지도 못해요. 이럴 때는 농약을 치면 안 돼요. 공동으로. 주위에 있는 사과 농가들이 공통이 이 사과나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모든 나무들이 있거든. 주의하고 쳐야 돼요. 이렇게 살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다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밀도를 줄여주거든. 밀도를요. 그래서 이 주위 농가들 그만 오늘 같이 농약을 치자 이래서 여기 맞는 이 갈색날개 매미 잘친 농약을 뭐 청실홍시나 등등 이런 게 선정을 해서 한번 쳐주는 게 좋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빨리 천적 개발해야 되는데 뭐 천적 이거 끈끈이도 있긴 있는데 사용해 보니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은 발생됐을 때 이제 기기 살포하고 피해가지 좀 제거를 하고 농약을 부화기 때 같이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최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유리나방 이게 이제 방초망이죠. 이게 이제 방총을 해놓으니까 이 대목 부위가 이렇게 음지가 많이 죠. 음지가 지니까 유리나방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항상 수감이 깨끗해야 돼.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는 젖조제를 치세요. 젖조제를 이거 해놓으니까 뭐 풀은 안 쳐지지만 결국은 파고들어가지 않아요.
톱밥처럼 빼들면 나와. 심한 나무 죽어요. 중나무 뽑아보니까 유리나방 6마리 나 6마리. 이 구멍이 빡빡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리나방 들어가면은 이제 수세가 떨어져. 떨어지면은 동해도 많아요. 유리나방이고요. 응애 중에 이제 응애는 우리가 보통 응애를 알고 있는 거는 사과응애하고 전박응애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어느 농가 가니까 잎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도로에 포장이 안 되니까 버스가 지나가거나 화물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즘은 아니 농로도 포장이 다 됐어. 근데 잎이 이렇게 먼지가 묻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참먼지응애예요. 참먼지응애는 책에도 잘 안 나오죠. 그러면은 5월달 돼서 우리 사과밭이 잎이 뿌옇다. 뭔가 먼지가 묻었다. 이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껐잖아요. 이렇게 끄세요. 이렇게 끄고 사과나무 잎 밑을 내고 밑에 막 갖다 대요. 밑에 놓고 톡톡 털어. 털면 털고 나면 여기 뭐 얼어져요. 이렇게 참먼지응애가 얼어지면은 루페가 딱 그걸 봐요. 자세히 보면은 쌀알 같은 게 아주 작은 거 움직여요. 이게 참먼지응애입니다. 그냥 보면 뭐 이거 검었잖아요. 이거 검으니까 이거 떨어지면은 루페로만 보입니다. 하얀 게 움직여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보면 응애약을 살포를 해야 돼요. 의외로 지금 참먼지응애가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요. 작년에 뭐 비가 많이 왔으니까 또 꽃소금병. 근데 꽃소금병이 많으니까 뭐 이제 그 농가들이 화상병, 검은 가지만한 병을 오인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요. 작년에는 개화기 때 비가 오고 해서 의외로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영 관리.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농가들이 좀 관심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교육을 해보면은 전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러면 이제 전정할 때 내가 수영을 어떻게 할 거냐? 수영은 많아요. 우리 결정을 처음에 하시면은 그에 대한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수영별로 보면은 이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적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이제 사과밭 우리 시험법 만들 때 여기는 이제 세장 방추형,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세측형 방추형, 여기는 하수형, 솔렉스형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심어가지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첫째 인건비는 이 전지하는데 인건비가 좀 수영 관리하는 인건비 많이 드는 것은 세척기 방충이에요. 세척기 방충은 일명 나리따식을 하는데 측지를 짧고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짧고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위에 가지가 많이 나와. 이 결과지가 처음에 나올 때 좀 도장지죠. 이 유인을 세장 방충형보다 두세 배 많이 해야 돼요. 이 인건비만 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 솔리엑스형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쳐져 있으니까 레꼬메 법칙에 의해서 꽃눈이 많이 와요. 꽃눈이 많이 오니까 적합품이 많이 들어가. 과일 크기 똑같은 포장해서 똑같은 제식거리로 똑같이 관리하면은 과일 크기는 세측형 방추형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세장 방추형, 그 다음에 솔리엑스형. 맛으로 보면은 과실 특성 조사하면 맛으로 보면 반대거든요. 수형이 다양해요. 근데 이제 수형별로 좀 쉬운 수형이 있고 어려운 수형이 있어요. 보면 이제 수영이 우리 지역에 보면 주로 이제 밀식 쪽으로 많이 하죠. 근데 문경이나 경기도 가평 가면은 연날 수영 많이 해요. 주간형. 주간형은 유인할 필요 없죠. 그냥 속가만 주거든. 뭐 그런 수영들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사과 소화할 때까지 수영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제가 오늘은 뭐 짧은 시간에 수영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세장 방추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열간거리는 한 3.5에서 4m 보시면 돼요. 주간거리는 요즘 뭐 고밀식을 많이 하죠. 75cm에서 2.5m까지 볼 수 있고 나무 높이는 4 내지 6m 정도. 과일 열리는 부위는 착가 부위는 지면에서부터 한 2.5에서 4.5m까지 볼 수 있고 수량은 한 300평당 5, 6톤 정도 봐야 되죠. 이렇게. 근데 300평에 5, 6톤 같으면 어렵지도 않고요. 또 쉽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토양 계량이 잘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영주에 있는데 제식거리가 3.5, 1.5예요. 그러면 300평이 이론적으로 190이 들어가. 190 중 4m 곱하기 2m 심으면은 300평이에요.
한 120조 들어가. 요즘 이제 밀식만 제가 이제 고밀식을 하길래 농가에다가 한 10몇 년 됐죠. 고밀식을 했어요. 열간거리 3.5 폭의 사이 75cm를 심었어요. 10년 지났는데도 그게 문제는 없어요. 전정만 잘해주시면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가 4m 곱하기 2m를 심었을 때는 나무 빨 좀 커져야 돼요. 한 나무에 착가량이 한 150개 봐요. 150개. 150개 보면은 과일 한 개에 300g 좀 보면요. 한 나무에 45kg죠. 45kg 곱하기 120점 얼마요? 한 5, 6톤 나오죠. 그럼 3.5에 1.5로 하면은 한 나무에 100개만 하면 돼. 100개면 한 개 300g 잡으면은 30kg죠. 30kg 곱하기 190을 하면 한 5.5톤, 5, 6톤 나오죠. 3.5에 75cm면 어떻게 해요? 한 나무 50개 하면 돼, 50개. 50개 달면은 한 나무 열면 15kg거든. 그럼 수량성이 비슷비슷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수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제식거리가 넓으면은 수영이 측지거리 올라가면 돼, 이렇게요. 4에 2m면 수평 정도. 4에 1.5면 좀 내려오고, 1.2면 더 내려오고, 1m면 더 내려오고, 75좀 완전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이게 유인이에요, 유인.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앞으로는 고밀식을 해야 돼요. 밀식을 할수록 수영 관리는 더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보통 지금 수영은 4에 2m 심으면은 주관에서 측지를 받고 측지에서 결과져요. 근데 4에 1m 되면 어떻게 해요? 1m 되면 이 측지가 없어요. 주관 겸 바로 측지죠. 바로 결과지 만들어. 유인만 잘하면 돼요. 그게 더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수량성이 많으면 할 거예요. 상품과율이 높아요. 상품과율이 80% 이상 돼야 되죠. 이렇게 항상 마음에 들고 주관 굵기의 측지 굵기는 3분의 1 이하 돼야 된다. 측지에서 결과지도 3분의 1 이하 돼야 된다. 이런 해주고 주당 측지수 한 40개 정도. 일단 측지가 많아야 돼. 측지가 많아야 되고 상단부로 갈수록 짧아야 되고요. 그럼 항상 측지를 수평 또는 수평 이하로 유인 작업을 많이 해야 되죠. 결국은 이제 이 최근에 재배하는 방법은 유목일 때부터 철저하게 유인을 해주셔야 돼요. 유인이 최고의 기술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전정의 목적은 다 아시는 거고, 뭐 고품질 다수학이고, 해거리 없어야 되고, 빈 공간 없이 결실해야 되고, 작업할 때 편리해야 되고, 나무에 바람이 통하고 빛이 통해야 되고.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게 영주의 나무인데 이 사과나무 제식거리가 3.5, 1.5예요. 근데 이 몇 년생이냐? 20년. 20년이 됐는데 측지가 다 짧죠. 오늘 제가 전정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다양하다 그랬죠. 이건 이제 세상 방추형. 주관에서 측지 받고 결과자는 세상 방추형. 이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수형. 주관이 똑같은데 뭔가 좀 약간 차이 있어 보이죠.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이거는 이제 키 큰 방추형. 이게 일자로 딱 서면은 주관이 빨리 크죠. 수세가 세면은 주관을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하이테크형. 일명 이건 세측형 방추형. 이축형. 두 개 키우는 거. 하나를 키우면은 키가 너무 커지니까 두 개 키워서 수세를 좀 떨어뜨리자 하는 거. 다축형. 하나, 둘, 세 개. 이 영주에만 있죠. 이건 제가 이제 2007년도에, 2004년부터 2007년도에 영주에 보급을 했는데 썩 좋은 수형은 못 돼요. 단점이 전정하기 불편하고 뭐 저가 등등이 작업하는데 불편해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결국은 이게 세상 방추형인데 들렸을 때고 이 수형이죠. 이걸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렇게요. 측지를 짧게 바꿨죠. 이렇게. 이건 일명 이제 세측형 방추형, 나리타식이고. 이건 솔렉스형, 하수형, 가지 밑으로 처지게 하는 방법. 수형 다양하죠. 이렇게. 근데 수형을 보면은 그 지역에 누가 처음 들어와서 수형을 보급했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요. 이렇게. 수형 관리의 기본 원칙은 가원 전체에 결주가 없어야 돼요. 사과를 심어놨는데 군데 죽으면 어떡해요? 짜증나고 하기 싫어지죠. 결주가 없어야 돼요. 나무 높이가 비슷해요. 나무 높이가. 이 나무 높이가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자 그러면은 이 전목부의 대목 노출이
일괄적으로 10cm면 10cm, 20cm, 20cm 일괄적 노출돼야 돼요. 근데 어떤 건 깊이 들어가고 어떤 노출 많고 들쑥날쑥해. 그럼 젖먹 부위가 깊이 들어가면은 많이 크죠. 노출이 많으면 덜 커요. 들쑥날쑥해. 큰 나무, 적은 나무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관상의 측지 나지가 없어야 된다. 이 주관이다, 주관. 이 주관인데 이 측지 보세요. 다 있는 요 부분이 없잖아요, 부분이. 없으면은 초기에 측지를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아요. 없으면 안 되느냐? 뭐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가도 돼요. 근데 측지가 있으면 훨씬 낫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나와 있으면은 착가량이 훨씬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측지를 많이 받으라. 두 번째는 측지에서 결과지 나지가 없어야 된다. 측지 나와 있잖아요, 측지. 자, 위에는 보세요. 측지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밑에는 보세요. 이 측지 나와 있는데 결과지 많죠, 이렇게. 결과지가 많아야 사가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죠. 결국 많이 유인해야 되거든. 측지를 받아서 결과지 유인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전정, 자, 사실은 전정은 아주 단조로워요. 근데 이제 보통 전정은 하기 싫으니까 뭐 그 사람인데 다른 분들이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매년 이제 전정하는 말이 바뀌면은 사과나무 모양이 매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틀만 알면은 내가 해야 됩니다. 농장주가 직접 하셔야 돼요. TR율이 뭐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이게 1kg면은 지상부는 3kg라는 거예요. 항상 1대3이에요. 내가 원래 전정할 때 지상부를 한 1~2kg 절단해 버렸어요. 그럼 1대3이 1대2가 되죠. 1대3이 1대2가 되면 이 나무가 또 1대3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자란다는 거지. 결국은 겨울에 나무를 적게 자를수록 나무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장 조절 물질은 이게 이 지베린이나 옥신, 지베린은 열에 작용하지만 첫째적으로 이제 꽃눈물을 억제를 한다. 뭐 어린 과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젖과를 빨리 줘야 돼. 옛날에 어떻게 해요? 해거리 많이 했죠. 옛날 어른들은 해거리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한 해 많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안 열리고. 요즘은 조기 정례 적화하니까 해거리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옥신. 옥신은 측지 발생을 억제해요. 상단부에서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지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뭐 하죠? 아상 처리하죠. 그럼 상단부에서 내려오다가 차단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옥신이 없어서 가지 나오는 권리죠. 어느 날 가지를 수평을 이렇게 유인했어요. 유인하면은 옥신이 이렇게 밑으로 옥신이 몰리죠. 그럼 상단부에 옥신이 없어. 그러면 가지가 나오죠. 잘 자라는 거지. 이거 유인했으면은 결과지 되는 거고. 그냥 가만두면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사과 보세요. 엄청 많이 달았죠. 한 해 이렇게 달면은 그 다음에 사과 안 달리지 해거리 하죠. 풍선의 원리 뭐예요? 나무가 수세가 세다. 세면은 풍선이 크다는 거지. 옆에 위에 큰 나무를 키를 낮추면 어떡해요? 옆으로 이렇게 측지가 커진다는 거지. 수세가 세면 위로 키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정부 이제 잎이 많을수록 나무 많이 자라죠. 수세 강하면은 하계 전정을 통해서 잎수를 좀 줄여줄 수도 있죠. 정부수생이 뭐예요? 이거 끊으면 어떻게 해요? 상단부에서 가장 강하게 자란다는 게 정부수생이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 위에 하나는 이렇게 서놔야 돼요. 반대로 서 있어야 돼요. 리코메 법칙은 꽃눈이 이렇게 처질수록 꽃눈이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올수록 처질수록. 근데 심을 때 정말 심을 때 대목 노출을 잘해야 돼요. 대목 노출을 정확하게. 이게 어디냐면은 포항인데 이제 제가 사과대학 한 4, 5년 동안 기초반 교육을 했거든요. 학생장님이 사과를 심은 거예요. 잘 해놨죠, 이렇게. 심어 잘 해놨는데 교육을 와보니까 이 젖먹부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고 세지는 거예요. 그 수세가 세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뒤에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석지삭제가 새로 심었어요. 대문 이만큼 뼈 올라가 새로 심었어. 그 심을 때, 안 수 세지니까 심을 때 M9는 지면에서 얼마 노출할 건지, M26 얼마 노출 건지, 품종에 따라서, 제식거리에 따라서,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 대목 노출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깊이 가면 깊이 가는데 일괄적으로 노출이 요래 깊이가 일괄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적심인데 적심을 해야 되나?
제가 98년도인가 96년 일본 가니까 이 나무를 적심을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 이 적심을 왜 하노 싶어. 나무에 사과 열리지.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이거 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유인하면서 순을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적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적심을 딱 하면은 보름 정도 생육 정지가 돼요. 그러다 또 자라가. 또 자라가면 또 이신이금 또 적심을 해. 그러면 적심을 하면은 요 평균 길이가 1년 자라는 게 똑같은 조건에서 60cm예요. 적심을 안 하면은 요 평균 길이가 80cm예요. 그럼 일단은 적심을 하면은 장점이 측지 길이가 요 길이가 짧아져요. 두 번째, 적심을 하면은 신초가 없잖아요. 제가 새순에서 뭐 분비한다 그랬죠? 새순에서 어린 과일하고 새순에서는 지베린이 분비해요. 적심을 하면은 지베린이 감소되죠. 여기 뭐가 생겨요? 꽃눈이 빨리 생겨요. 꽃눈이 빨리 생기는 거예요. 마디가 짧아져. 그럼 이렇게 유인하면 어떡해요? 이 결과지가 아주 안쪽에 많이 착색이 잘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적심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적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쑤시개로 유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나오면은 줄을 달든지 이 크립을 꼽든지 끈을 매든지 어떠한 방법을 하든 간에 수세에 따라서 수평 정도 때로는 수평 이하로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유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결과지나 유인해 주시면 한 3년까지 잘해 주시면 4년부터는 아주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건 적심 안 했죠. 적심 안 하니까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이 수폭이 커진다는 거지. 적심을 하면은 수폭이 작아져요. 이렇게 짧아진다는 거지. 수폭이 좁을수록 유리하죠. 이 수폭이 좁아야 여기에 빛이 들어가고 바람이 통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해야 첫째 꽃눈이 생겨요. 두 번째 과일이 잘 굵어져. 세 번째 착색이 잘 돼요. 네 번째 농약을 방제를 하면 농약이 안쪽까지 잘 들어가요. 이렇게 넓으면은 안쪽에 무효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적심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적심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3.5, 1.5인데 나무를 키울 때 적심을 하고 유인했잖아요. 이렇게 다 위로 서지 작가지가. 그러면 동계 전쟁할 때 솎아줘요. 솎을 때 이제 1순위가 뭐냐? 1순위는 이 첫째 나오면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1순위예요. 두 번째 순위는 같은 위치에서 양쪽 이렇게 쌍립했을 때 2순위. 3순위는 가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는데 몰려있을 때 솎아주는 거예요. 3순위. 4순위는 이 평균적으로 측지 굵기가 굵은 걸 우선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측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끝정리, 이 끊어짤 끝을 길어지니까 이 부위가 꽃눈이 있어요. 적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길고 한 가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굵은 가지 이런 거 너무 외로이 커지는 거는 제거해야 돼요. 그럼 주간이 못 올가지 이런 건 제거해주고 그럼 나머지 유인 좀 해주시면 좋고요. 나무 생육기, 전정후 솎을 때 보세요. 자, 1순위가 이 센 거 몰려있잖아요. 이게 같은 방향 이거 양쪽에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 큰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솎아주는 거 이렇게. 요렇게 이제 상단부로 갈수록 측지가 짧을수록 이렇게 만드는 유목일 때 이렇게 형성을 해 주셔야 되죠. 이 제식거리가 3.5의 일간거리, 주간거리 75cm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심을 철저하게 했죠. 철저하게 해서 만들어서. 요게 뭐냐면 간격이 75cm거든. 10년생이에요. 공간이 있죠, 아직 공간. 그럼 이게 적심을 하면은 짧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안쪽에 꽃눈이 빨리 와, 이렇게. 그러면 영주조하는 이 밀식은 다른 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달리 해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응용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길이가 짧으면서 이제 이렇게 배치해 주는 거죠. 기본 수영은 4년 차죠. 홍로, 후지. 이것만 해주면 이제 쉬워지.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관리가 아주 쉬워져. 뭐 수영 관리도 간단해요.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유인돼서 4년쯤 사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도장지도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안정되는 거예요. 수세 강하면은 수고를 위로 좀 더 올리면 돼요. 이렇게 안정시킬 때까지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무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해보세요. 자, 이거는 유인 잘 됐죠. 이렇게 잘 돼서 동계 전쟁할 때 끝정리 이렇게 이제 이쁘게 만들어 놔서 이거는 좀 쉬워.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관리가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과 심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과 농사 하지 말아야 돼요. 소득도 안 돼. 경쟁이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여기를 흙을 덮어가지고 이 가지를 키워요. 지금은 이게 뭐요? 주관에서 이게 측지고 결과잖아요. 묻어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 하나 5개 정도 선정을 해. 영구 주지를. 그러면 주관에 이게 측지가 아닌 주지를만 주지. 주지에 측지 만들어요. 나중에 주관형으로 가고 주관형에서 변칙 주관형으로 가요. 첫 번째 간벌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수행을 이렇게 가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된 나무를 전정을 했잖아요. 전정했죠. 전정을 난 다음에 이런 굵은 가지 위에 서 있죠.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쪽 가지들이 자랄 수가 없어. 전정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월쯤 수액이 왕성할 때 돼서 이 가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위에 반대로 이 섰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섰는 가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낮춰주면 여기서 가지들 자라면 이렇게 여기 자라줘요. 그 다음에 위에 새로 수세가 세면은 위에 있는 가지 다 정리하지 말고 몇 개를 세워놔요. 이렇게 두세 개 세워놔요.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가지들이 안정돼요. 그래서 꽃눈 오고 난 다음에 외로운 가지 하나만 딱 세워놓고 적어놓으면 돼. 그럼 여기서 한번 바뀌는 거예요. 2, 3년만 지나면 이 모양이 어떻게, 이 나무가 이 나무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여기는 사과 많이 달았고 여태까지. 여기는 사과를 별로 수확을 못해서 가지 받으면 되거든. 괜찮아 이렇게 바꾸리. 근데 난지 이미 한 4, 5년 됐을 때에 만들면 힘이 들지요. 전정하고 유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힘이 든다는 거지.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정선이에요. 예미라는 곳인데 여기 농사 잘했죠. 보통 제가 농가를 지도해 보면은 한 5년까지 연락 와요. 5년까지 이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제 이거 농민들도 기술 상당하거든. 6년, 7년부터 연락이 없어요. 10년쯤 연락 와. 농가가 10년 된 연락이 왔어요. 그걸 만났어. 반장님을. 이제 그런 거예요. 저보고 10년 차부터 컨설팅을 좀 해달라 그래. 제가 그랬지, 회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컨설팅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심으면은 측지를 한 40개 받아라, 측지를. 측지가 굵어지죠. 속과가잖아요, 속과가. 10년이 넘으면 측지 수가 40개가 15개나 20개로 줄어져요. 개수가 줄면 어떻게 해요? 세지지. 세지면 빛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미 세져가지고 첫째, 측지를 완전히 낮추어서 갈 거냐, 세장방추형으로. 아니면 한 나무 건너 한 나무씩 간벌을 하면서 주관형으로 갈 거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그래서 주관형, 세장방추형 그냥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 측지 굵은 거 전부 이 가지를 하수로 유인했어요. 유인하고. 센 거는 이 가지를 다 위에 세워놓는 거 이렇게. 이 밑에가 안정이 되고 꽃눈이 오면 어떻게 싹 져가는 거죠. 이걸 다 제거를 하면은 계속 반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가 이제 수형을 바꿔가는 과정이죠. 아주 센 거 어떻게요? 생장 억제제 처리하고 박피 5월달 박피했어요. 박피하니까 뭐세요? 나무 잎이 노랗죠. 스트레스 받아서 노래 1년 지나면 안정이 많이 되는 거 이렇게. 9년차 과일 열렸을 때 수확 전 착색기, 수확 후 잎 떨어지고 전정 전, 전정 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 나무 유심 보세요. 이게 나무가 20년생 3.5, 1.5예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게 주관인데 이 측지라는 거는 주관은 영구 불변이에요. 측지는 굵어지면 교체해주는 거예요. 없애야 돼. 굵으니 키우면 어떻게 해요? 솎아주면 안 돼. 솎아주면은요, 여기 측지 굵어져. 대부분 농가들이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짧게 가잖아요. 이렇게. 과일 열렸을 때, 수확했을 때, 전정 전, 전정 후. 전정 전하고 전정 후가 별 차이 없죠. 왜? 이런 수형을 만들었거든. 이런 수형. 이제 오늘 이걸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자, 3.5, 1.5인데도 벌써 20년 됐는데도
이 공간이 완전히 열려있죠. 생육계도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렇게. 과에 열렸을 때 보세요. 전정전은 완전히 열려있죠. 여기가 공간이 있죠. 여기도 열렸을 때 공간이 있어요. 수세가 세면은 위에를 좀 높여요. 안정되어 있으면 낮춰줘. 이렇게. 일단 수세 세면 좀 키워줘요. 이렇게. 이거 문제 없죠.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게 주간이 주간. 이게 측지예요. 5년, 6년쯤 지나면은 예비 측지를 받은 예비 측지. 이제 굵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없애야 돼. 요렇게 새로 하나 받아서 이렇게. 이거 결과지죠. 또 뒤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키웠죠. 근데 주간에서 나오는 이 측지가 훨씬 좋아. 여기는 이미 이 부분이 굵잖아요. 위에 자라면은 속도가 빨리 커져. 여기 굵으니까 주간에 나오면 덜 커져. 이렇게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키워서, 아, 여기서 2년 키우면 꽃눈이 생겨, 꽃눈이. 자, 꽃눈이 생겼다. 그러면 측지가 40개잖아요, 40개. 그러면 1년에 한 두세 개 끊어버려요. 끊었어요. 끊었죠, 이렇게. 절단해서. 그럼 이 결과지잖아요. 이 결과지가 이렇게 측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끊으니까 두 개 나와요, 두 개요. 두 개 키워요. 두 개 키워 상관없어요. 그럼 유목을 두 개 키워요. 키우다가 또 복잡해, 두 개가. 그럼 한 개 제거했어요. 이렇게. 한 개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해요?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가지 나와.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자꾸 나와. 자꾸는 굵어지면 교체, 굵어지면 교체하는 거예요. 이방금 보세요. 자, 잘라서 또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개 나와서 짧아요, 여기. 이 주간은 할아버지. 100세대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여기 측지는 보세요. 젊고 가늘지요. 아주 젊고 가늘어. 또 복잡해서 한 개 또 적어요. 이렇게 두 개가 한 개로 바뀌는 거 이렇게. 보세요. 이 할아버지 굵은 가지에서 이 측지는 보세요. 아주 가늘고 젊어. 왜? 이렇게 굵어지면은 이렇게 새로 키워서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해요. 이 측지를 축구 선수를 비교해요. 사가 많이 달렸다 이제 한참 이용한 거예요. 이제 교체해야 돼. 많이 달았으니까 굵어졌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은퇴했죠. 이제 연세가 나이가 많아지면 은퇴해야 돼. 이제 사가 많이 달아먹었으니까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한참 열린 가지 있어, 새로 이제 우리 받아가지고. 누구 요즘 뜨는 선수 손흥민이 한참 열리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거 뭐예요? 새로 나오는 거. 이건 이강인이처럼 새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은퇴하고 커지고 계속 교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측지를 한 나무에서 40개가 계속 유지가 돼. 굵어지면 교체. 예비지를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잘 나와요. 가지 한번 버릇들여 놓으면. 굵어지면 교체해주고. 이러면은 M9도 토양만 좋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갈 수 있어. 식재하고. 자, 이제 나무, 6년 전 잘 해놨죠? 주간. 측지 40개. 잘 돼 있어요. 어려 돼 있으면 어떻게, 이제 6년쯤 되면 이제 이 측지가 굵어지죠? 솎아줘야 돼. 솎아주면 개수가 줄어져요. 40개가 15개에서 20개로 줄어들어. 그럼 이게 굵어지죠? 굵어져. 그러지 말고, 이게 굵어진다. 그러면 솎아야 돼요. 요 뒤에 하나 가지 키워놨죠, 뒤에다가 미리. 요 결과지는 사가 안 달았어. 요렇게 2년 키우면 꽃눈 생겨요. 그럼 이거 끊어버리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끊으니까 이 굵은 가지가 요렇게 짧게 바뀌었죠. 요 뒤에도 보면 또 하나 키워놨죠, 이렇게. 여기 보면 요렇게 하나 있죠, 이렇게. 요 가지 있잖아요. 위에도 보면 뒤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요 이제 절단했어요. 요렇게 바뀌죠, 뒤에 가지가. 여기도 끊었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1년에 한 나무에서 여기서 한 뭐 3개가 정도 사가 안 달린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거 없죠. 계속 교체해 주는 거 이렇게. 1년에 두세 개씩. 교체해 주면 측지 40개가 그대로 유지해. 솎을 때 굵은 가지 위주로 솎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 어느 지역인데 이거 잘 돼 있었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도 사과 주산지인데 유명한 지역이에요. 제가 5년 찰 때 가봤어. 나무들이 다 좋더라고. 야, 가니까 홍로에 전부. 홍로인데 농장주가 물어요, 저보고. 사과 영주는 홍로 키로에 얼마 받아요, 물어. 뭐 제가 뭐 다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뭐 그냥 덥성 한 키로에 한 5천 원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분이 키로에 10,000원은 받아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13년 됐거든요. 8년 뒤에 가니까 폐원시키더라고. 보세요. 다 잘라내죠, 가지고. 없죠, 여기.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측지가 40개인데, 속간이 몇 개요? 하나, 둘, 15개, 20개 되잖아.
다 길어지죠. 다 길죠. 길어지니까 이 안쪽에는 사가 없죠. 끝쪽에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워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무가 어느 한 나무씩 간벌을 하고 수형을 바꾸면 돼. 여기에 이런 거 안 해봤다는 거지. 참 안타깝더라고. 이걸 다 비워내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지가 굵어지기 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비 측지를 이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끊으면은 이렇게 교체가 되거든. 이걸 전혀 안 했다는 거지. 우리 축구 선수 보세요. 자, 뭐 프로야구도 많지만은 이거 7곡이니까 옛날 삼성 있을 때 뭐 선수들 잘했잖아요. 한때 이승엽이 잘하다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선수들 또 이렇게 육성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잘하는 선수 뭐 30대, 20대 이렇게 쭉 있어야 은퇴하면 또 새로운 선수가 와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체가 전체가요. 이 집에도 없고 이 집에도 없고 다 그런 거요. 다 굵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예비 측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평에 컨설팅 하면서 이제 이 나무가 26이거든요.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한 47농가 컨설팅 했어요. 한 5일 동안. 보통은 이제 4일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원래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일찍 가서 한 7시부터 컨설팅 해요. 마지막 날은 뭐 출타 중이거나 이런 분들 집에만 갔다 오려고, 없으면 내려오려고 그런 거예요. 이 집은 꼭 마지막 날에 해달라 그래.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나무가 어느 한 나무씩 간보를 하고 이렇게 주간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단축을 해서 이렇게 단축해서 의료원 수용을 갈 거냐, 이렇게 하고 싶대. 제가 한 나무를 전정했어요. 이렇게 단축 전정을. 하니까 한 줄 해달라, 한 줄 해줬어요. 했는데 다 이렇게 했어, 결국은. 근데 다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강전정이거든요. 많이 자른 거예요, 가지를. 그럼 일단은 생장 억제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센 거는 박피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산가리 시용하고, 이런 전제 조건이었어요. 이걸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3년 만에 우리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끊으면은 도장지가 좀 많이 나오게 돼 있어. 할 수는 있다는 거고, 이렇게. 측지인데 단축 전정 이제, 이걸 바뀌어가는 거고, 토양 검증했을 때 결과치 나왔어요. 인산이 부족하니까 인산, 용가림 좀 넣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마그네슘 좀 넣고, 붕소 넣고. 키가 너무 높으니까 이 위에가 응애가 많아요. 여기는 또 갈색나리 위험층도 많고, 그래서 이 방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결국 이렇게 바뀌면은 농가 소득이 올라가죠, 좀 많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사진인데, 퇴근하고 이제 밭에 이렇게 갔어요. 한 10년 넘으니까 이 가지 측지가 이렇게 길어져, 이렇게. 길죠? 길어지니까 이 안쪽에는 사가 없는 거예요, 안쪽에는. 가지가 끝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다 보니까 이 가지 여기를 탁 끊으면 안 되겠나 싶어. 에라면 이렇게 내가 끊어보자. 이거 끊어보세요, 이렇게요. 끊었죠, 이렇게요? 또 밑에 가지 쳐져 있죠? 여기 끊으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요. 이 큰 가지를 이렇게 이제 짧게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근데 사가 이 꽂는 있잖아요. 사가 여기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원래 이 결과지가 이게 측지로 바뀐 거예요. 아무 문제 없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를 끊었잖아요, 이렇게. 이 끊었잖아요, 이렇게. 끊으면은 여기에서 도장제 나와, 도장제. 도장제가 나오는데 이거 제거하면 안 돼요. 일찍 제거를 하면은 이게 세지거든. 그냥 뒀다가 언제 제거하느냐 하면은 한 8월 10일 이후에 제거를 하면 돼요. 제거를 해. 근데 제거를 하는데 8월 10일 이후에 이쪽 공간이 많다, 이쪽에. 이 가지 이렇게 위에 쓰면 돼요. 이쪽에 공간이 많다. 그럼 이 가지를 이렇게 위에 쓰면 돼요. 이거 써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측지가 이렇게 긴 가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짧고 젊어지고 가늘어지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지 품질이 유지가 돼. 이 계속 갈 수가 없어. 이 굵은 가, 이거 측지라는 거는 주간은 영구불면, 이 주간은. 이 측지는 굵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돼.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 길잖아요, 전부. 길은 꽂는 데 없어, 여기가. 없잖아, 이렇게. 요렇게 가지 받았어. 뒤를 받았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으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짧은 가지 바뀌는 거, 이렇게. 좀 받아요. 또 하나 켜놔줘, 여기 뒤에, 우리. 또 굵은 것도 이거 꺼놔줘, 이렇게요. 요거 놔줘, 이거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거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고. 이것도 만들어놔줘,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끊고. 자, 여기 나와있는 거, 이거 끊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짧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은 짧고 젊어지는 가지로 이렇게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길잖아요. 가지 복잡하잖아요. 많잖아요. 이 도장이 딱 나왔어요. 보통 제거하지. 이건 뭐 절대 제거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보배 같은 거지, 보배 같은 거지. 이걸 두고 원래 딱 끊으면 안 돼.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거는 1년생이죠. 1년생 꽃눈이 없어. 세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가지 나면 이 가지를 갖다가 생육기 이렇게 가지 밑에 넣어놔요, 그냥요. 넣어놓으면 꽃눈이 생겨요, 꽃눈이. 꽃눈이 생겨난 다음에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길이가 젊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걸 보통 도장지라고 딱 적어라, 적어라면 안 돼. 이 가지는 정말로 좋은 척지라는 거, 새로. 이건 이강인 같은 선수예요. 이강인은 축구 선수인데 이걸 발굴 안 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세는 거, 이거. 자, 가지 굵죠, 세. 자, 제거하자니 이쪽에 공간이 많고, 투자니 굵어요. 방법이 뭐예요? 쉬워요. 그냥 이거 톱질려가지고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 톱질해요. 낮추면 돼, 이렇게. 이래, 꽃눈이 매주면 이렇게요. 꽃눈이 이렇게 매주면 어떡해요? 비꼬매 멋지게 해서 꽃눈이 많이 오지. 서있던 가지가 처지니까. 그럼 이거 가지가 안 굵어져요. 꽃눈도 많이 와. 이렇게 톱질해서 낮추면 돼요. 야, 너무 굵은 거, 이거 유인하기가 너무 굵어. 너무 굵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톱질해요. 겨울에 하면 안 되고, 4월 이후에 해야 돼, 4월 이후에. 수액이 왕성할 때,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요. 이렇게 사선에서 톱질을요. 여기 있는 목질부를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어떻게 해요? 싹 내려오고 여기 붙어버리죠, 이렇게. 여기 붙어요. 내려온다는 거지. 쓸 수가 있어. 옛날에는 사과 재배 면적이 많으면은 자랑인데, 지금 안 해요. 적게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돼. 영주도 사과 농가가 3,300헥타르에 한 3,000호가 돼요. 여기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등위를 정하라 그러면은 기농하신 분들이 한 5명 돼요. 절반 돼요. 1등, 2등, 3등 기농하신 분들이에요. 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든. 근데 옛날 하시는 분들은요, 얘기하면은 안 들어요. 아, 그거는 이론적이고 이런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영주 한 농가가 사과를 심었어요. 척질 한 1년 지나니까 한 4개, 5개 나와 있어. 저보고 와서 좀 봐달라 그래. 그래서 아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 그죠? 그랬지. 묻기는 왜 묻느냐고. 제가 얘기하면 듣느냐고. 이렇게. 아, 얘기해보래. 그럼 밑에 척지가 굵으니까 5개 싹 제거를 하고 새로 받으세요. 이래서. 그 농가가 뭐라 그래요? 에이, 사과를 뭐 달아먹으면 하지 뭐 그래. 왜 물어봐? 안 할 거.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가지가. 자, 요렇게 해서 켜놨죠, 이렇게요. 2년에 꽃눈 생겼잖아요. 이렇게 끊어서. 요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젊어졌잖아, 가늘어지고. 요렇게, 이거 끊었잖아요. 이거 끊었잖아요. 이렇게 끊어 나왔잖아요. 이거 끊었어요. 이거 끊었잖아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결과지가 측정된 거예요. 끊으면 뭐 나와요? 도장지 나오죠. 이 도장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끊었잖아요, 도장지. 이 도장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거, 여기서 결과지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만들어지죠. 이제 굵어지면 어떻게, 굵어지니까, 처음에 이 가지 나오면 유인 뭐 한 거예요? 이게 유인 뭐 한 거예요? 처음부터 제거 했잖아, 저거. 이게 사과나무에 이게? 이게 척지예요? 이 몽둥이. 이런 몽둥이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지금. 이 굵어진 거 자꾸 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교체를 해주라는 거예요, 교체를. 자, 여기 보세요. 가지 길어졌어. 이 옆에 나무 부딪히지. 제가 여기 끊어버리죠. 여기 이렇게 탁 끊어서. 자, 끊었는데 이만큼 가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나무하고 이쪽 가지하고 어디가 수량 더 많아요? 더 많을 것 같죠? 똑같아요. 사과 다 못 따라 이게. 똑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끊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냥 가면 돼. 끊었는데 복잡하네. 이거 끊어요. 2개 됐죠? 복잡하니 또 끊으면 돼. 1개 됐죠? 그럼 일단 이거 끊으면은 원래는 3개 가도 3개요. 하나, 둘, 3개를 키워. 1년 뒤에 또 끊어. 1년 뒤에. 끊으면 2개 되죠. 또 1년 또 끊어요. 1개 됐어. 또 가지, 이 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도장이 나오죠? 도장이 나오면 어떻게 이걸 밑에 넣어놔, 이렇게 그냥. 그럼 3년, 4년 뒤에 또 이걸 키우고 또 이렇게 끊어, 이렇게. 그러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가지가 젊고 가늘고 짧아지는 가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이만큼 나와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나왔을 때, 운주안에서. 여기서 새로 나오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나오면 키우면 돼요.
한 번 여기 끊어놓으면 여기 버릴 때 딱 끊어놓으면 여기 나와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젊은 가지 받을 수 있어. 짧고. 그러면 전정하는 방법이 아주 단조로워요. 쉬워져. 자꾸 키우니까 사과가 어떻게 연 없어지고 자꾸 이쪽으로 여기 열리는 거예요. 위에 가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열리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색도 안 나고 품질이 떨어지죠. 그 척지는 짧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정을 할 때는 순서를 정하세요.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일단은 사과나무 전정할 때는 먼저 이제 소독부터 해야 되고요. 전정가위하고 톱하고 소독해요. 그럼 여기서 잘하는 분은 자르지만 일단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주간에서 척지를 이제 척지수를 결정해야 돼. 그럼 이제 복잡한 것부터 빼내는 거예요. 쭉 보고 이 복잡한 거 빼내는 거예요. 자, 이 주간에서 한 빼내고 자 빼내. 그러면 내가 일단은 주간에서 척지 뺄 거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거 하나 빼고 이제 빼는 거예요. 다 뺐다.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 돌아요. 다 뺐다. 다 뺐으면 그 다음에 수고 낮출 때 너무 높잖아요. 여기 가지 항상 주간 연장 차원에 이렇게 세워놓고 끊든지 여기 제가 여기 끊었어요. 이렇게 끊었잖아요. 여기 끊었잖아요. 이렇게 끊어서 이 가지를 이제 요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간 연장지로 바꿨죠. 키가 너무 낮아졌죠. 그 다음에 전정은 안쪽에 밖으로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길가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배치가 이렇게 안쪽에 밖으로 나오면서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너무 굵었잖아요. 가지가 끊어버렸어요. 끊었잖아요. 그럼 결과지가 척지가 되는 거죠. 5년, 6년, 7년, 8년 똑같아요. 이거 이런 가지는 뭐예요? 전부 이게 원래 결과지죠. 이 결과지가 척지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척지로. 여기 끊었잖아요. 여기는. 이 결과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지 키우잖아요. 이렇게 키우고 난 뒤에 또 끊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30년 가도 개수가 척지수가 안 줄고 짧고 가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커져 버려서 나무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형을 바꿔야 돼요. 한 나무 건너 한 나무씩 감보를 하고 영구지시를 결정을 해요. 한 6개 정도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정도.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1.5m, 1.5m에서 한 2m 사이에 6개 해요. 6개. 원래는 이제 1차적으로 감벌 했어요. 감벌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밑에 이제 굵은 가지 하나, 2개를 제거를 해요. 하나, 2개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위에 거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제거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 가지가 이렇게 자라주지, 쭉 자라주지. 하나, 자라주니, 둘, 셋, 이렇게 자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거든 주간을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이게 변칙 주간형이죠. 그러면 이제 6개 됐다가 이제 줄여 최종적으로는 4개만 하면 돼요. 4개. 하나, 둘. 여기에서 이제 척지를 결정할 때는 이 골 방향으로 오는 거. 이 골 방향으로 오는 거는 나중에 SS에 들어가야 되니까 높아야 돼, 좀.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는 좀 낮아도 돼요. 낮아서 이렇게 켜도 돼,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는 이게 주간이고, 이게 척지고, 이 결과지죠. 이제는 이제 커지면 이게 쭉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척지간 주지에서 척지를 양쪽에 받아, 척지를 이렇게. 척지에서 이제 결과지 받는 거 이렇게. 그럼 이 가지 하나가 M9 한 포기, 2포기, 3포기, 4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똑같아요, 원리가. 나중에 어떻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칙 주간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문경인데요. 제 아는 선배님인데 아주 열심히 해요. 양강나무가 있어요, 양강나무가 있었는데, 어디 다니다 보고 이제 이게 시나노 골드죠. 시나노 골드에 이제 필이 딱 꼽혔어. 근데 이 나무를 다 캐내고 새로 심으려고 그러니까 좀 나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냐면 요 위치에다가 4개를 접목을 해서 하나, 둘, 3개, 4개 접목을 키웠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4개를 키워. 하나, 둘, 3개, 4개를 키워요. 다음에 어떻게 주간을 끊어버린 거죠. 이 양강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골드로 100% 바뀌었죠. 가지가 길게 쭉 나가는 게 영주감이 70년 나무. 제가 90년도 교육할 때는 빨랫줄 전지법, 이 빨랫줄로 보시면 돼. 여기에다 가지가 쭉 쳐져 있는 게 이렇게. 이게 명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라 세우면 어떡해요? 이거 잘라 세우면은
M9 한 포기 보면 되죠. 한 포기로. 이건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이미 이리 굵은 나무를 가지고 보세요. 수행이 실패했거든. 자, 여기 보면은 전목부에 이미 묻혀 있잖아요. 이게 세잖아요. 이걸 자꾸 끊는 거예요. 이게 끊으니까 이게 꽂는 안생이 참 세지는 거예요. 이 가지고 보세요. 이게 측지예요. 측지. 주지잖아요. 주지. 주지가 이게 측지잖아. 이게. 근데 자꾸 이 끊어가지고 결과지를 만들려고 그래. 안 돼. 이거니 나머지 색이 세지는 거예요. 색도 안 나고. 이러면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끊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처음 세잖아요. 이런 농가들, 이런 나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사실 얘기하면은 권투소 선수가 60kg 선수가 어떻게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체중이 한 100kg 나가. 그러면 시합을 할 때 60kg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급을 올려야 되지. 뭐 90kg나 100kg로. 이미 큰 나무를 자꾸 작게 만들려고 하면 이미 힘든다는 거예요. 이미 하기에는 늦어버렸어. 이럴 때는 이제 변칙 주관형으로 바꿔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지가 쭉 나가는 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이미 안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 결정을 하나, 둘, 셋, 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커져서 이게 다 위에서 여기가 위쪽으로 서 있어야 돼. 위쪽으로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때 사가 안 달면 안 돼. 서 난 다음에는 주관이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변칙 주관형이죠.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가 이제 M9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만 있으면 되죠. 나중에 이거 제거. 이것도 제거. 낮아서 안 돼요. 이렇게. 이래서 길게 나가면 돼. 길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미 커졌잖아요. 나무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사가 위에 주렁주렁 엮이듯이 달리는 거죠. 가지 쭉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나가요. 이렇게. 길 쪽이 낮으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거 자르면 세우면 어떻게 해요? M9 한 포기 되죠?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쫙 나가잖아요. 가지가. 끝이 쳐지면, 여기 끝이 쳐져 있으면은 이렇게 쳐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도장지가 나와요. 도장지가. 한 끝은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위쪽으로 이렇게. 이 끝쪽은 위쪽으로 서 있어야 돼. 이거 할처리 휘우면 안 돼. 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위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도장선 가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적게 나오고요. 이것도 가평이에요. 얼마나 센지 10년 된 사과하면 제대로 못 따서.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 보고 제안을 했지. 한 나무 건너 두 나무씩 베어냅시다. 이 두 나무를. 자, 이거 두고 또 키우고 두 폭이 베어내고 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 나무 건너 한 나무도 안 베어내는데 누나 베어내겠어요? 할 수 없이요. 한 나무 세우고 이거 베어내고 이거 살리고 이거 베어냈어요. 이거 베어냈잖아요. 이 가지하고 이쪽 가지하고 바로 붙어버려. 후회했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세워서 한 나무 건너 두 나무 베어낼 걸 이미 커졌잖아요. 이제 바꿔야 돼.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12랑 줄여주면 사과 익으면 이렇게 잎이 단풍이 들어야 돼. 이렇게 사과 한번 보세요. 영주사과요. 뭐 어디 사과 뭐 칠곡 사과가 맛있고 영주 사과가 맛있고 뭐 어디 사과가 맛있나 그래. 그거는 기후적 영향이라서 좀 차이 날 수 있지만요. 비배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색이 잘 날 수 있어요. 사과는 익을 때 단풍들이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외성 사과는 단풍 들면은 수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 근데 이 성목은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 없거든. 사과 보세요. 이런 사과는 없어서 못 팔아. 단풍 들면은. 사과 보세요. 이렇게 처지니까. 잎 단풍 사과이 보세요. 엄청 맛이 좋거든. 이런, 이 동북7호입니다. 이 동북7호, 이거 동북7호예요. 동북7호. 생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정말 많이 사과요. 이렇게 밖에 가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갈 목적이 같지만은 이미 커졌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요즘 뭐 고밀식 많이 하죠. 이거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을 때 이제 묘목을 만들었어요. 예, 이거 직접 만든 거고, 고밀식은 식재 후에 주간 연장제를 안 끊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세게 나오거든. 중요한 거는 식재 후 초기에 측지 확보를 많이 해야 돼. 철자 유인요. 수평 이하로 이렇게 유인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조기 착가돼야 돼요. 안 세지거든. 후기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측지가 굵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차 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교체해줘야 돼요. 가지 나오면 자꾸 밑에 유인하면 돼. 이렇게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재배하기가 이 방법이 더 쉽다는 거고요.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밀식적으로 하는 게 우리 관리하기가 더 쉽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토양 개량을 그만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고. 요즘 뭐 사축형이죠, 사축형.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축형도 있고. 이 영준은 이축형 해놨거든요. 이축형 시험장에 해놨어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밑으로 유인했죠. 이렇게 밑으로. 하나를 키우면 커지니까 분산해 놓은 거고. 그래서 묘목을 만들 때 양쪽에 눈접도 해봤고요. 눈접을. 아니면은 이제 접을 할 때 이렇게 대목이 있으면은 여기다 눈을 하나, 둘, 세 개를 붙여요. 세 개 이렇게 올라오면은 세 개 중에 두 개, 한 개 제거를 하고 두 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를 접목해서 키워요. 올라오는데 적심을 해요. 적심. 화면에 또 과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두 개 키운 적도 있고 해서 이축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키우면 키가 커지니까 두 개로 키우면은 이제 세력이 분산되니까 조금 작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제식거리가 1.5m, 1.5m 요거 간격이, 이건 1.2m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재배해 보는 거 이렇게. 일괄적 잘 돼 있죠 이렇게. 이것도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사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작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황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꽃눈이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든지 꽃눈 확보, 조기에 확보해야 되고, 좋게 꽃눈을, 그 다음 비료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6가지.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양 검정을 해보고 부족한 거는 준비했다가 3월달 바로 직전까지 토양에 시용을 하고요. 또 재배해 가면서 올해처럼 빠르다, 추석이 빠르다, 홍로를 한 9월 10일경에 수확하려고 그러면은 예년보다는 인산가리 시용을 좀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요거 연면 시비용으로 요소라든지 준비해 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연면 시비, 홍로 같으면은 마그네슘, 칼슘제,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마그네슘제 때로 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영은 하여튼 농가마다 이게 다 수영이 틀리더라고 다녀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새로 하는 분들은 이제 가급적 밀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밀식을 했지만은 뭐 전묵부에 묻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수영을 뭐 주간형이나 변칙 주간형으로 연차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뭐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오늘 제가 하는 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아래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강의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특히 대면을 하면 좀 쉬운데 비대면을 하면은 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재미도 없는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